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무릎탁 도사인데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무릎은 다 치는데 네. 민주평화당 얘기는 묻지 않아야 무릎을 아니 지난주에 하면서 제가 이미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렸는데 이번 주는 이거부터 여쭤보겠노라. 이게 지금 근데 호프 좋아하세요? 호프? 국사가 얼마나 왜 또 피해가세요 그렇게. 다음 주에 호프 미팅 예정돼 있다면서요. 글쎄요, 전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아니 보도가 다 나왔는데 왜 모르세요 그거를? 관심이 없어요. 혹시 당내에서 왕따십니까 의원님? 제가 왕따예요. 정동영 대표를 필두로 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니까. 언론에서는 그래서 다음 주로 예정된 호프 미팅이 사실상 봉합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마지막 어떤 그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던데요. 더 많은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연대도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당의 고문단 원로 의원들이 정동영 대표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더 얘기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네. 또 제가 그게 평소에 주장하는 건데 네. 우리가 어떻게 됐든 분열로 자꾸 작아지는 그런 정치는 지향하는 것이 좋다. 그럼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확 와서 꽂히는데요, 저는. 마지막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치든 뭐든 먼저 성급하게 뛰어다니면 손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상당히 지금 한국당 보세요. 그 조용하던 한국당도 요즘 시끄럽대요. 요즘 많이 시끄럽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 정치자들의 관심이지. 아니 저 솔직히 지금 여기서 민주평화당 얘기 딱 끊으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하고 싶은 막 욕구가 제가 좀 삐딱해가지고 막 드는데 그 욕구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자기 욕구대로 하다가 지금 잘못 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그 의원님께 여쭤볼 게 많아서 민주평화당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요. 한국당도 사실은 여쭤볼 게 많은데 그 전에. 지금 그 강경화 외무장관이 고노 일본 외상과 만나서 화이트리스트 의결을 최소한 취소 보류 연기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카드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카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금 얘기하면은 물론 제가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일본에서도 또 여러 가지 대비를 했겠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이 가장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기소미아의 유지입니다. 기소미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만약 당신들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을 때는 기소미아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외교란 게 서로 국익을 위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본의 이익은 기소미아의 유지라고 하면은 한국의 이익은 지금 현재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것을 보류하든지 취소하든지 최소한 연기라도 해서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상당한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일본이 보호무역을 순간적으로 활용해서 가장 가까운 한국의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베 수상도 참여 선거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외교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제 2일 날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한다. 그렇죠. 가기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가기에서 의결을 하면은 당장에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2일 날 만약에 의결했으면은 우리나라 언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거야 부르부도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한일 양국이 더 악화되는 길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지막 내일이죠. 오늘 뱅콕으로 모두 가니까 거기서
한일 외무상 외교부 장관 회담을 가져서 최소한 연기라도 또는 취소 보류라도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해서 풀어보자.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본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일본도 상당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물론 강경한 예. 경제통상상 경제산업상 산업상 이런 사람들은 뭐 강하지만은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지금 그 위안부 이 WTO 제소에서 일본이 패배했잖아요. 이런 틈을 타서 경제산업상이 이게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은 부처 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일본 안에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간에 뭔가 알력 경쟁이 있다? 그렇죠. 장악을 했는데 우리 청와대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외무성과 우리 외무부 청와대 안보 저쪽 안보실 뭐 그 외교 루트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일본의 외무성이 그렇게 잘 응대를 안 해주지 해주나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 경로가 최근에 일본을 다녀온 분들 얘기에 의하면은 자민당 아베 총리를 움직이는 아베 총리의 3선 또는 앞으로 4선을 시킬 그러한 세력들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아베 총리를 움직여보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론이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회 방열단이 오늘 일본 가잖아요. 좀 보면은 자민당 지도부도 만날 예정이다. 이제 만남이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던데. 그런데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은 아직 야당들하고는 만날 수가 있지만은 자민당 지도부는 아직 응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근데 일부 보도는 또 면담이 확정이 됐다는 보도도 있긴 있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뭐 헷갈려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오늘 최소한 내일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올 거니까 그런 뭐 모임을 가져볼 수 있지만은 일본은 또 야당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자민당이 뭐 맞아요. 완전히 거의 일당 뭐 지배 체제라고 봐야죠. 뭐 일당 독주죠, 뭐. 그렇죠. 일당 독재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조선노동당이 생각이 나서 일당 지배 체제 정도가 맞아요. 독주하죠, 독주. 독주. 아, 독재가 아니라. 독주. 일당 독주 체제 맞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콕 ARF에서의 강경화 고노 이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지금 외교안보 현안 또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그 송영기로 잠깐 얘기 나눈 것도 있으니까 또 한국 단계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일단 거기로 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친박한테 빚진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없다? 이 양반이 잘 나가다 엉뚱한 길로 잘 빠져나가요. 그렇다고 나는 친박입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언행은 한국당이 하는 일은 도로 박근혜 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친박 신세 진짜 없다. 이 얘기를 구태할 필요 없어요. 역시 정치 초짜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아, 불안해한다? 그렇죠. 어떤 점에서요? 리더십이 흔들린다. 비박들이 부글부글 끓고 당 지지율 빠지고 당 지지율 빠지고 자기 지지율 빠지고 이러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황교안 지지도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걸 당황 안 해야 되는데 역시 초짜라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 않을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친박 신세진 적 없다. 세상이 다 알잖아요. 친박이 도와서 당대표 됐고 또 지금까지 자기도 도로 박근혜 당이 되기 위해서 사무총장이다 모든 당직을 친박한테 주어왔고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비박들이 뭐 장제원 의원 등이 일어나서 또 많은 중진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더 이제 뭐 한 것은 이 남경필, 원희룡, 김무성 등 비교적 이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이런 분들이 이게 보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보수, 합리적 보수를 가지고 박근혜 탄핵의 시대적 네. 평가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도로 박근혜 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모임들, 심지어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보도 보면 유승민, 안철수, 김무성, 원희룡, 남경필 모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저는 알고 있고요. 아, 그런 움직임 실제로 그런 있습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같이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또 얘기도 안 들었는데 아무튼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그러한 것이 보도가 됐다고 하면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움직였기 때문에 군불을 떼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지 군불도 떼지 않았는데 연기가 날 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내가 당대표도 총선도 못 치러보고 뭐 참 물러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급해 맞아가지고 나는 친박 신세 진 적 없다. 아하,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제가 탄핵을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도 박근혜 구속됐을 때 박근혜 측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한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그래도 자기들을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럼 돕지 않은 것은 황교안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상대방들은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친박들이 도와서 당대표 되고 지금까지 인사 다 해주고 나서 비박들이 끓는다고 하니까 나 아니다 하니까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친박이라도 지원해 주는데 이제는 그 말하고 나니까 사면 초과가 되는 거예요. 양쪽 다 해서 누구 편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당 안에서 이른바 권기 그래서 황교안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가면은 저는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김무성, 남경필, 유승민 등 이렇게 움직인다고 만약에 그분들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또 친박 신당은 생기고 있잖아요. 또 생겼잖아요. 우리공화당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공화당. 거기도 지금 그 친박 박맹우 사무총장이 홍문종 의원하고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략 공천을 하자. 이런 것까지 간다고 하면은 비박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은 태극기 부대 아니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흔들린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 저는 만약 충고를 하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없는 거다 정치는. 하나만 골라라. 노선 확실히 해라. 그렇죠. 그래서 나는 늘 정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여기 파 저기 파 이러고 다니다는 결국 자기 혼자 외롭게 남는다. 그럼 황교안 대표는 어제 또 무슨 얘기냐면 보수 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보수 통합 물 건너갔다고 보세요? 의원님? 아직은 그게 강하게 남아있겠죠. 남아있다 아직은?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은 황교안 대표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한국당도 태어났다고 하면은 시대에 맞는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은 하지 않고 자꾸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길로만 가니까 이 대통령 병이 든 거라. 대통령 되려고만 하니까는 개나 고동이나 다 통합하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개인 플레이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의식이나 시대 정신. 어떻게 박근혜 탄핵을 태블릿 PC를 5.18을 부인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이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극기 부대 데리고 광화문, 대구, 부산에서 장애 집회한 만큼 사람은 모일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통령 된다고 하면은 저도 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남두정님이 유튜브로 결국 황교안 대표 아웃인가요? 질문했는데 단문으로
아웃입니까? 아닙니까? 아웃이라고 했다가는 제가 오늘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예. 알겠습니다. 보고 봐요. 두고 봐야 돼요. 보류하고는 너무 결론은 좀 밋밋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